이런 경우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사람이 보면 앞쪽으로 그 음식물이 많이 끼어서 생기는 축지들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음식물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입냄새가 심하고 그리고 좀 부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입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꼭 그 이야기 해주시면 다들 뽑으시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뒤쪽으로 양치가 잘 안 돼서 생기는 경우고 이 경우에도 음식들 좀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꼭 말씀드려서 발치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때문에 이제 주변 치아가 썩는 경우인데 이제 가장 이제 충치가 잘 생기는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가 45도 각도 정도로 되어 있을 때 인접치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고 봤을 때 당시에는 괜찮은데 보통 몇 년 지나서 오면 다 충치가 생겨서 오기 때문에 저렇게 45도 각도로 만약에 사람이가 있다 그럼 무조건 그냥 빼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를 위해서는 훨씬 좋기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보여주면서 좀 환자를 설득해서 꼭 발치를 권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니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한 경우를 보여드리는 건데 사랑니가 뒤쪽에 있어서 이제 인웨이 치료를 한 케이스고 사랑니가 있어서 이제 신경 치료에 크라운이 들어간 케이스인데 보통 이제 크라운 치료가 가능하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해야하냐를 판단할 때 뿌리 끝까지 충치가 얼마나 썩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많이 썩었냐 안 썩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까지 썩었는지를 꼭 보고 환자분에게 이거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발치 케이스들인데 보기에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이제 충치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뿌리 안쪽까지 잇몸 안쪽까지 썩는 경우들이 많아서 신경 치료를 해서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추후에 애유가 좋지 않아서 발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음식물이 중 사이에 많이 껴서 발견되지 않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충치 치료가 들어갔는데 아마 신경 치료가 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서 결국엔 발치가 들어간 케이스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쓰러져 있다 보니까 앞쪽에 충치를 일으켜서 뿌리가 부러졌고 앞치아에 뿌리가 부러졌고 그래서 결국엔 둘 다 같이 발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깊이 왜곡되어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앞치아에 뿌리를 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녹여가지고 발치하게 되면 뿌리가 녹아있는 부분들이 볼 수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랑니를 잘 뽑지 않는 경우에서는 그냥 이 치아가 아프다고 해서 뽑지 않고 충치 치료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뽑고 같이 신경 치료랑 크라운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크라운 치료를 들어갈 때 같이 뺐으면 아마도 앞치아를 빼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윗사랑니 같은 경우에도 뒤쪽 뿌리를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뽑아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니 사랑 이건 위쪽 상악 사랑니인데 이거 사랑니가 위쪽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상적인 위치보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같은 것이 많이 끼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염증이나 치석들이 많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뽑고 나서 보면 이쪽에 치석들이 많이 쌓여있는 게 보일 수 있고 치석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이물질환이 생기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선호력을 찍었는데 저렇게 사람이 주변으로 좀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꼭 원장님들께서 발견 못한 것 같더라도 꼭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거는 진단을 꼭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염증이었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난종에 의해서 치아가 밑으로 밀려서 내려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한 난종이나 종양이 있고 이쪽에도 밑에 쪽으로 난종이 생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은 꼭 있어요. 보통 이런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보시다가 이런 케이스 있으면 꼭 원장님한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의해서 밑에 뼈가 녹으면서 잇몸 질환을 일으켜서 녹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신경 치료랑 크라운 치료 하기 전에 뽑았었으면 같이 빼는 경우가 없었겠죠. 이런 경우도 보통 환자들이 이렇게 아파서 오면 사람이 때문에 아픈 경우가 아니라 앞치아가 아파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이럴 때는 무조건 사람이를 빼고 앞치아를 치료를 해줘야지 무조건 끝치아만 치료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꼭 환자한테 설명해 주시고 사람이 꼭 뽑아야 한다고 설득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치아가 내려오면서 볼을 씹어서 아픈 경우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정출되면서 여기 잇몸을 씹어가지고 아픈 경우이고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들이 흔하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사람들이 꼭 뽑아야 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위치아에 의해서 안에 잇몸을 씹어가지고 이렇게 분해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뽑으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볼이 자주 씹히다 보면 이런 식으로 휘침이 생기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보면 뽑으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네, 이것도 씹혀서 아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 치아가 정출되는 케이스인데 보시면 이제 위치아를 빼게 되면 얘 하나니를 빼게 되면서 정출돼가지고 높이차가 생기면서 이제 불편한 경우인데 보통 저런 경우에 저쪽으로 음식물이 많이 끼거나 잇몸이 부으면서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합병리를 확인을 하고 정출된 경우에는 꼭 뽑아주시는 게 좋고 파고상에서는 그렇게 정출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보시면 높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입안에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사람이 발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궁금하신 거는 없으시죠?